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기를 건강하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상쾌하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건강이 쌓인다고 믿으며 아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걷기 운동은 오랫동안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건강 비결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온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조용히 앞당기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걷기는 우리 몸의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 오직 걷기에만 의존하는 운동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화분에 매일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따스한 햇빛과 충분한 영양분, 그리고 튼튼한 뿌리가 없다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단순한 반복 운동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으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과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립적인 삶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걷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들이 노화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노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엄밀히 말해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우리 몸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특정 질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근감소증입니다. 이 무서운 변화는 이미 40대부터 시작되어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냥 방치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3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원을 5,000보 이상 걸으며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계단을 오르던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넘어진 걸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걷기만 해서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엉덩이, 허벅지, 등, 복부 같은 핵심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어느 정도의 저항, 즉 약간의 힘든 느낌을 받아야만 유지되고 강해집니다. 꾸준히 걸었지만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아주 작고 소박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500ml 물병을 아령 삼아 들어 올렸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과 6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나면서 길을 걸을 때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힘으로는 열지 못했던 꽉 닫힌 잼 병뚜껑을 뻥 소리와 함께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선물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근력 운동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짱을 낀 채 단단한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만약 몸이 휘청이거나 힘겹게 일어섰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신호 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는 자극에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생존의 조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평생을 걸어 다녔는데 균형 감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자신하십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사라집니다. 혹시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심장병이 아닙니다. 바로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고 그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주에서 평생 시내버스를 운전하셨던 76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동네를 활기차게 걸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에서 보도블록 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엉키며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아찔한 경험은 어르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했습니다. 균형은 걷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단 3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벽을 살짝 짚고 한 발로 서 있기, 뒤꿈치와 앞꿈치를 일렬로 붙이며 천천히 걷기,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제자리 걸음 해보기. 처음엔 아이들 장난 같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다닐 때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벽이나 가구를 붙잡지 않게 되었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귀 속의 전정기관이나 발목 주변의 안정 근육들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보세요. 싱크대나 책상을 가볍게 잡고 서서 한쪽 발을 들어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만약 괜찮다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몸이 크게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노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셋째,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유연성과 움직임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앞으로만,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일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뻣뻣하게 굳어가는 어깨나 등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올리는 다양한 움직임을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몸이 굳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텃밭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던 78배 한 어르신은 어느 날 운전 중 사이드미러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데 목이 뻣뻣하고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분명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약 대신 아주 간단한 체조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팔을 크게 휘저어보고 앉은 채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져보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허리를 숙여 호미질을 하고 텃밭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뒷좌석에 놓인 짐을 향해 팔을 뻗어야 할 때, 미끄러운 욕실에서 몸을 틀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유연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편안히 서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혹시 어느 한쪽이 당기거나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라는 신호 말입니다.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몸의 중심, 코어와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은 모든 이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기둥, 즉 코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이 중요한 속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마치 기초가 부실해진 집처럼 우리 몸은 서서히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고 허리에는 늘 묵직한 통증이 따라옵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꼿꼿한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굽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로부터 요즘 아버님 걸음걸이가 점점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죠. 해결책은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어깨, 그리고 머리 뒤통수가 모두 벽에 닿도록 바로 서 있는 연습이었습니다. TV를 볼 때는 의자에 앉아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배를 살짝 끌어당기며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고 숨쉬기조차 편안해졌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의 위치와 신경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꼿꼿한 자세는 폐를 활짝 열어주어 호흡을 깊게 하고 소화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지금 등을 벽에 대고 서보세요. 만약 어깨나 허리 중 한 군데라도 벽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른 자세를 되찾는 연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마지막 5째, 100년 쓰는 내 몸을 위한 지혜,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특히 70세 이후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조로운 걷기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무릎과 발목 관절의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등산을 즐기셨던 대전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매일 5km를 걸으며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걸을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계속 걷는 것은 바퀴 정렬이 틀어진 자동차를 계속 모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어가 한쪽만 훨씬 빨리 닳아 없어지겠죠.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운동 계획을 과감히 바꿨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은 걷기 대신 동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했고, 주말에는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탔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고, 실내 자전거는 체중의 압박 없이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훨씬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걷고 난 뒤 관절이 뻣뻣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것은 운동을 멈추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수중 운동, 태극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을 계속 활기차게 유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걷기는 마음을 맑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더없이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고 균형 감각에 도전할 수 없으며 굳어진 관절을 풀 수 없습니다. 이른을 넘긴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력을 키워 넘어지지 않을 힘을 기르고 균형 훈련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고 코어 운동으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관절을 아끼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는 것. 이 5가지 전략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끝까지 나답게 품위 있게 지켜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길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상쾌하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건강이 쌓인다고 믿으며 아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걷기 운동은 오랫동안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건강 비결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온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조용히 앞당기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걷기는 우리 몸의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 오직 걷기에만 의존하는 운동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화분에 매일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따스한 햇빛과 충분한 영양분, 그리고 튼튼한 뿌리가 없다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단순한 반복 운동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으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과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립적인 삶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걷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들이 노화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노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엄밀히 말해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우리 몸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특정 질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근감소증입니다. 이 무서운 변화는 이미 40대부터 시작되어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냥 방치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3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원을 5,000보 이상 걸으며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계단을 오르던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넘어진 걸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걷기만 해서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엉덩이, 허벅지, 등, 복부 같은 핵심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어느 정도의 저항, 즉 약간의 힘든 느낌을 받아야만 유지되고 강해집니다. 꾸준히 걸었지만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아주 작고 소박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500ml 물병을 아령 삼아 들어 올렸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과 6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나면서 길을 걸을 때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힘으로는 열지 못했던 꽉 닫힌 잼 병뚜껑을 뻥 소리와 함께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선물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근력 운동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짱을 낀 채 단단한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만약 몸이 휘청이거나 힘겹게 일어섰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 라는 신호 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는 자극에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생존의 조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평생을 걸어 다녔는데 균형 감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자신하십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사라집니다. 혹시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심장병이 아닙니다. 바로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고 그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주에서 평생 시내버스를 운전하셨던 76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동네를 활기차게 걸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에서 보도블록 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엉키며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아찔한 경험은 어르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했습니다. 균형은 걷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단 3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벽을 살짝 짚고 한 발로 서 있기, 뒤꿈치와 앞꿈치를 일렬로 붙이며 천천히 걷기,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제자리 걸음 해보기. 처음엔 아이들 장난 같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다닐 때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벽이나 가구를 붙잡지 않게 되었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귀 속의 전정기관이나 발목 주변의 안정 근육들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싱크대나 책상을 가볍게 잡고 서서 한쪽 발을 들어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만약 괜찮다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이 크게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노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셋째,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유연성과 움직임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앞으로만,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일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뻣뻣하게 굳어가는 어깨나 등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 올리는 다양한 움직임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몸이 굳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텃밭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던 78배 한 어르신은 어느 날 운전 중 사이드미러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데 목이 뻣뻣하고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분명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약 대신 아주 간단한 체조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팔을 크게 휘저어보고 앉은 채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져보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허리를 숙여 호미질을 하고 텃밭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뒷좌석에 놓인 짐을 향해 팔을 뻗어야 할 때, 미끄러운 욕실에서 몸을 틀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유연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편안히 서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혹시 어느 한쪽이 당기거나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라는 신호 말입니다.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몸의 중심, 코어와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은 모든 이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기둥, 즉 코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이 중요한 속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마치 기초가 부실해진 집처럼 우리 몸은 서서히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고 허리에는 늘 묵직한 통증이 따라옵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꼿꼿한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굽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로부터 요즘 아버님 걸음걸이가 점점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죠. 해결책은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어깨, 그리고 머리 뒤통수가 모두 벽에 닿도록 바로 서 있는 연습이었습니다. TV를 볼 때는 의자에 앉아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배를 살짝 끌어당기며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고 숨쉬기조차 편안해졌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의 위치와 신경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꼿꼿한 자세는 폐를 활짝 열어주어 호흡을 깊게 하고 소화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지금 등을 벽에 대고 서보세요. 만약 어깨나 허리 중 한 군데라도 벽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른 자세를 되찾는 연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 공사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100년 쓰는 내 몸을 위한 지혜,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특히 70세 이후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조로운 걷기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무릎과 발목 관절의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등산을 즐기셨던 대전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매일 5km를 걸으며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걸을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계속 걷는 것은 바퀴 정렬이 틀어진 자동차를 계속 모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어가 한쪽만 훨씬 빨리 닳아 없어지겠죠.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운동 계획을 과감히 바꿨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은 걷기 대신 동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했고 주말에는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탔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고 실내 자전거는 체중의 압박 없이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훨씬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걷고 난 뒤 관절이 뻣뻣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것은 운동을 멈추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수중 운동, 태극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을 계속 활기차게 유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걷기는 마음을 맑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더없이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고 균형 감각에 도전할 수 없으며 굳어진 관절을 풀 수 없습니다. 이른을 넘긴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력을 키워 넘어지지 않을 힘을 기르고 균형 훈련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고 코어 운동으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관절을 아끼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는 것. 이 5가지 전략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끝까지 나답게 품위 있게 지켜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길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상쾌하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건강이 쌓인다고 믿으며 아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걷기 운동은 오랫동안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건강 비결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온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조용히 앞당기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걷기는 우리 몸의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 오직 걷기에만 의존하는 운동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화분에 매일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따스한 햇빛과 충분한 영양분, 그리고 튼튼한 뿌리가 없다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단순한 반복 운동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으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과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립적인 삶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걷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들이 노화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노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엄밀히 말해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우리 몸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특정 질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 사라지는 현상, 근감소증입니다. 이 무서운 변화는 이미 40대부터 시작되어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냥 방치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3살의 한 어르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공원을 5,000보 이상 걸으며 스스로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계단을 오르던 순간 무릎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어르신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매일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넘어진 걸까?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걷기만 해서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엉덩이, 허벅지, 등, 복부 같은 핵심 근육들이 제대로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런 근육들은 어느 정도의 저항, 즉 약간의 힘든 느낌을 받아야만 유지되고 강해집니다. 꾸준히 걸었지만 몸은 조용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아주 작고 소박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500ml 물병을 아령 삼아 들어 올렸습니다. 양치질을 하는 동안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불과 6주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변한 것은 거울 속 모습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균형 감각이 살아나면서 길을 걸을 때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사라졌고 무엇보다 몇 년간 혼자 힘으로는 열지 못했던 꽉 닫힌 잼 병뚜껑을 뻥 소리와 함께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선물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근력 운동은 울퉁불퉁한 근육을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바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짱을 낀 채 단단한 의자에서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나 보는 겁니다. 만약 몸이 휘청이거나 힘겹게 일어섰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근육을 다시 깨워야 할 때라는 신호 말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는 자극에 반드시 정직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생존의 조건,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가 평생을 걸어 다녔는데 균형 감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고 자신하십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익혀야 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이 그렇듯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사라집니다. 혹시 7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고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심장병이 아닙니다. 바로 낙상, 즉 넘어짐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무너지는 균형 감각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고 그 단 한 번의 넘어짐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전주에서 평생 시내버스를 운전하셨던 76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동네를 활기차게 걸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도에서 보도블록 턱을 내려오다 순간 발이 엉키며 하마터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의 아찔한 경험은 어르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많이 걸으라는 말 대신 의외의 조언을 했습니다. 균형은 걷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유지됩니다. 의사는 단 3가지 간단한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벽을 살짝 짚고 한 발로 서 있기, 뒤꿈치와 앞꿈치를 일렬로 붙이며 천천히 걷기,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제자리 걸음 해보기. 처음엔 아이들 장난 같았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다닐 때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벽이나 가구를 붙잡지 않게 되었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딛는 감각이 살아나면서 걸음걸이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귀 속의 전정기관이나 발목 주변의 안정 근육들이 충분히 자극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싱크대나 책상을 가볍게 잡고 서서 한쪽 발을 들어 10초만 버텨보는 겁니다. 만약 괜찮다면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몸이 크게 흔들린다면 지금이 바로 균형 훈련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 작은 훈련이야말로 넘어짐을 예방하고 자립적인 노년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셋째,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유연성과 움직임의 범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앞으로만, 일직선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매일 걷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같은 방향, 같은 동작만을 반복합니다. 걷기는 다리를 튼튼하게 해주지만 뻣뻣하게 굳어가는 어깨나 등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운전 중 고개를 돌려 뒤를 확인하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집어 올리는 다양한 움직임을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 몸이 굳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 탓이 아니라 단지 덜 써서 굳어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텃밭 가꾸는 것을 낙으로 삼으시던 78배 한 어르신은 어느 날 운전 중 사이드미러를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데 목이 뻣뻣하고 불편한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없었지만 예전 같지 않은 분명한 불편함이었습니다. 병이 아니라 특정 범위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관절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약 대신 아주 간단한 체조를 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목을 천천히 돌려주고 팔을 크게 휘저어보고 앉은 채로 허리를 숙여 발끝을 만져보는 동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시시하게 느껴졌던 이 동작들이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시 허리를 숙여 호미질을 하고 텃밭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뒷좌석에 놓인 짐을 향해 팔을 뻗어야 할 때, 미끄러운 욕실에서 몸을 틀어야 할 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몸의 유연성이 필요한 진짜 일상입니다. 지금 편안히 서서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혹시 어느 한쪽이 당기거나 뻣뻣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더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라는 신호 말입니다. 체조 선수처럼 유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불편함 없이 품위 있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은 우리의 자립적인 삶을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되어줍니다. 넷째, 통증 없는 하루를 위한 몸의 중심,
코어와 자세입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은 모든 이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은 곳의 기둥, 즉 코어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걷기만으로는 이 중요한 속근육이 거의 자극되지 않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깊은 근육들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마치 기초가 부실해진 집처럼 우리 몸은 서서히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안으로 말리고 등이 굽고 허리에는 늘 묵직한 통증이 따라옵니다. 경기 안성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꼿꼿한 자세로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등이 굽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로부터 요즘 아버님 걸음걸이가 점점 앞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자세 위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결과였죠. 해결책은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뒤꿈치, 엉덩이, 어깨, 그리고 머리 뒤통수가 모두 벽에 닿도록 바로 서 있는 연습이었습니다. TV를 볼 때는 의자에 앉아 골반을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 주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배를 살짝 끌어당기며 깊은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 후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어들었고 숨쉬기조차 편안해졌습니다.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의 위치와 신경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꼿꼿한 자세는 폐를 활짝 열어주어 호흡을 깊게 하고 소화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 속쓰림을 줄여줍니다. 지금 등을 벽에 대고 서보세요. 만약 어깨나 허리 중 한 군데라도 벽에서 많이 떨어진다면 우리 몸의 정렬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른 자세를 되찾는 연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마지막 5째, 100년 쓰는 내 몸을 위한 지혜, 관절을 아끼는 움직임입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가 없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특히 70세 이후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진 상태에서 단조로운 걷기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무릎과 발목 관절의 마모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등산을 즐기셨던 대전의 한 어르신은 은퇴 후에도 매일 5km를 걸으며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걸을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발목이 시큰거렸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이 얇아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지하는 근육 없이 계속 걷는 것은 바퀴 정렬이 틀어진 자동차를 계속 모는 것과 같습니다. 타이어가 한쪽만 훨씬 빨리 닳아 없어지겠죠.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운동 계획을 과감히 바꿨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은 걷기 대신 동네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를 했고 주말에는 실내 자전거를 천천히 탔습니다. 물속에서는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거의 없고 실내 자전거는 체중의 압박 없이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무릎의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다시 산책에 나설 때 훨씬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걷고 난 뒤 관절이 뻣뻣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절을 보호한다는 것은 운동을 멈추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게, 더 다양하게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수중 운동, 태극권처럼 부드러운 움직임,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밴드 운동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을 계속 활기차게 유지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몸을 진정으로 아끼는 방식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제대로 잘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걷기만이 건강을 위한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걷기는 마음을 맑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더없이 소중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을 지킬 수 없고 균형 감각에 도전할 수 없으며 굳어진 관절을 풀 수 없습니다. 이른을 넘긴 우리 몸은 좀 더 섬세하고 지혜로운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근력을 키워 넘어지지 않을 힘을 기르고 균형 훈련으로 안정감을 되찾고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움직임의 자유를 확보하고 코어 운동으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며 관절을 아끼는 저충격 운동을 병행하는 것. 이 5가지 전략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끝까지 나답게 품위 있게 지켜내는 진정한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그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를 나누는 것은 사랑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구독과 응원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당신은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호기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안녕하세요. 인생의 황혼길을 건강하고 품위 있게 보내고 싶은 우리 모두를 위한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상쾌하게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건강이 쌓인다고 믿으며 아마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걷기 운동은 오랫동안 가장 보편적이고 안전한 건강 비결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게 믿어온 그 성실한 습관이 오히려 우리 몸의 노화를 조용히 앞당기고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걷기는 우리 몸의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70세를 넘긴 이후 오직 걷기에만 의존하는 운동 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소중한 화분에 매일 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따스한 햇빛과 충분한 영양분, 그리고 튼튼한 뿌리가 없다면 식물은 결국 시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단순한 반복 운동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으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극과 목적 있는 훈련이 더해져야만 우리는 비로소 자립적인 삶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걷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이야기들이 노화를 바라보는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째, 노화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지만 엄밀히 말해 걷기는 몸을 움직이게 할 뿐 몸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70세 이후 우리 몸을 소리 없이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특정 질병이 아니라 바로 근육이